자, 온라인 생존대학교 두 번째 시간, 온라인 현실을 알아야 생존한다입니다. 온라인 현실을 알아야 생존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온라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왜 이렇게 구구절절해? 뭐, 다 알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티미하게, 약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매일 들어오는 방문자들한테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망하실 겁니다.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요. 온라인 생존이라고 하는 거, 쇼핑몰 생존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화성급이라고 할까요? 화성의 미션인가요? 마션인가요?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화성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길을 쓰죠.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주 치명적인 죽음의 공포가 옆에 있죠. 거의 여러분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온라인 현실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본 다음에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온라인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자, 쇼핑몰 생존대학교 두 번째 시간, 온라인 현실을 알아야 생존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잔인한 현실이죠. 우리는 내 지인들도 나를 잘 알고, 아니면 내 아내라든가 내 애인이라든가 혹은 다들 박수 쳐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당신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거의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엘리베이터 스피치,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소개해서 판매를 하는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조명을 사러 들어왔다거나 혹은 뭐 어떠한 특수한 캐리어를 사러 들어왔다거나 했을 때 캐리어 1등부터 10등 다 아시는 분, 잘 팔고 있는, 모르잖아요. 온라인은 특징이 뭐냐면 고객들이 검색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검색해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한테 이제 전통적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마케팅 이론인데 아디마 이론과 아사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매를 하기 전까지 5단계를 거친대요, 사람들은. 첫 번째, 어텐션, 주목을 합니다. 이게 주로 어디서 하는 광고가 하는 역할이죠. 갤럭시 S20 나왔어요. 우와, 1억 화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텐션이에요. 그리고 인터랙트 뭐냐면 흥미를 가지킨 거예요. 이 흥미는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되냐면 첫 번째, 많이 노출되면 가집니다. 갤럭시 S20 처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얘가 카메라가 진짜 잘 찍히는 것 같고 1억 화소 너무 궁금하고 이럴 수도 있고, 혹은 광고가 흥미로우면은 이제 또 주목이 되기도 흥미가 갖게 되죠. 막 이래가지고 김보성 씨가 했었던 이제 비락 식혜 같은 레전드리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뭐가 중요하다?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노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다 보면 이제 디자이어가 생깁니다. 욕망이 생겨요.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이제 핸드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정말 안 좋게 보이고, 아니면 혹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쓰레기처럼 보이고,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을 하게 돼요. 메모리. 나 저거 사야지.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언제 저녁에 끝나고 한번 가서 볼까? 그리고 액션을 합니다. 구매. 이게 전통적인 심리 단계에 따른 구매 절차라고 해서 아디마라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론에 따라서 광고는 자극적이고 주목받아야 되고 노출 많이 하고, 그래서 막 깃간판 전쟁도 막 벌려지고, 옛날 마케팅 보면은 길거리에 누가 이렇게 그 판을 세우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죠. 그게 근데 사실은 지금도 벌어집니다. 세계 어느 온라인이 좀 활발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도 입간판 전쟁이 벌어져요. 뭐 공항에서 막 도로를 탈 때 우리 기업이 몇 번이나 보이나 뭐 이런 거요. 혹은 인터넷 광고를 얼마큼 자극적이고 재밌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욕망을 갖게 해서 기억에 맞춰서 매장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매장 위치에 따른 역세권에 있는지 출구에 있는지 이런 이론들이 바로 아디마의 기초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이 들어서면서 이 이론이 다 무너지죠.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텐션하고 인터랙트가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 자극을 받거나 이슈를 본 다음에야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은 전형적인 매스미디어, 방송 매체, 요즘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의한 자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는 전형적으로 그걸 잘하는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엄청나게 치열한 파인다. 왜? 이슈를 잘 만들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단계인 욕망 부분이 갑자기 검색 단계로 돼요. 내가 뭐 재밌는 거 보자마자 우리 뭐 하죠? 핸드폰 딱 켜가지고 검색해보죠. 이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저렇게 막 예쁘게 나오고 막 엄청난 구동축인데, 딱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 가격이 4분의 1이야? 요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온라인입니다. 즉, 내가 다이슨, 에어랩이란 걸 검색했는데, 밑에 블로그에 다이슨 에어랩도 써봤더니, 좋은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차이슨 하세요, 차이슨.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검색 영역이고요.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은 세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생존에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고객의 흥미를 자아내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케터로서 제일 안타까운 제품들은 뭐냐면 신기한 제품들, 남들이 안 파는 제품들, 혹은 고객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하는 기획자들이나 대표님들은 저는 이제 손절합니다. 안 만나요. 왜? 안 팔리니까. 물론 아이디어스라든가 와데이즈 펀딩에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텐션 인터랙트를 잘 할 수 있다면 그건 거의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온라인에서는 검색해야지만 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당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 그걸 또 쉐어를 해요. 쉐어는 뭐냐면 후기를 막 쌓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광고는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평점 1점짜리 스마트 스토어가 막 나와. 후기가. 그럼 안 사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가 중요하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과 검색한 다음에 그 후기들의 평점이나 양이 또 이 브랜드를 또 보완을 해요. 즉, 온라인 쇼핑몰을 한마디로 줄이면 낚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낚시를 잘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온라인 첫 번째 현실. 당신은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그래서 내용이 많아야 돼요. 혹은 나를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모컨을 판다라고 하면은 이 리모컨이 얼마큼 작동이 잘 되고, 뭐 무슨 AA 건전지가 2개가 들어가고, 무슨 에어컨에 잘 작동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 잘 파시는 분들은 저는 에어컨 하나만을 보고 20년을 살아왔던 설치기사입니다. 설치기사로 살다 보니까 에어컨 부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잘 찾을 수 있는 에어컨과 모든 것이 호환될 수 있는 에어컨을 찾아 헤맸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파는 리모컨과 그냥 에어컨 스펙만 놨던 쪽이 있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뭐냐?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오셨으면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당신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모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소박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잘 파는 쇼핑몰이 어디냐면 바로 시드물이죠. 시드물이 530억대의 작년 매출을 어떻게 했느냐를 얘기한다면 이 민중기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있고요. 자기의 이름을 넣은 이런 화장품을 출시한다거나 자기의 올바른 행동, 즉 뭐냐면 그 강의를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무려 154개를 넣어서 팔고 있거나, 그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자기를 어필하려는 노력.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매니아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2016년 매출이 제가 알기엔 160억 정도가 되는 업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요, 뭐 하나만 클릭해도요,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 어필을 잘하는 업체만이 오직 살아남습니다. 근데 나를 감추고 나를 숨겨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제품력이 있고 제품이 독보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지만, 제품이 비슷하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호감 갖게 해주고 그 사람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보게 되면은 구매를 하게 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온라인 브랜드랑 오프라인 브랜드는 다른 점이 뭐냐? 오프라인 브랜드는 노출의 기회가 많아요. TV 광고도 하고, 뭐 CF도 하고, 길거리 길보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온라인은 그런 기회가 검색했을 때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태에서 자기를 어필하는데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성 의류 쇼핑몰조차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66걸즈라고 천억대 쇼핑몰 있잖아요. 66걸즈 같은 경우도 박예나라고 하는 이 대표의 아이디어가 그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2010년대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계속 일기장을 쓰듯이 자기를 계속 어필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청바지를 파는 데랑 박예나라고 하는 이 CEO의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그 쇼핑몰하고는 질적인 차이, 체류 시간 차이 혹은 신뢰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필해야 돼요. 당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노력하려는 내용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를 잘하는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가 무조건 잘 팝니다. 남들이 봤을 때 자기소개하는 쇼핑몰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데 잘 나간다고 하던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처음에 잘했거나 상품이 대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망할 겁니다. 그런 데는 반짝하더라도 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당신은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처음 vs 처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고객들은 검색을 했어요. 다이슨 에어랩. 다이슨 에어랩은 알 수 있겠지만 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혹은 에어프라이기 뭐 이런 것들 검색할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A라는 상점도 처음 봤고 B라는 상점도 처음 봤고, 그럴 때는 많은 것들을 의존하죠. 바이럴을 의존하기도 하고 쇼핑몰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다 많은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왜? 밖에 나가서 사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초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내가 고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업체 20년 했지만 초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태어났지만 20년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의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너도 처음처럼 보이고 나도 처음처럼 보이면 누가 이길까요? 광고 많이 한 쪽이 이겨요. 그렇고 또 이 처음 대 처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처음이에요. 에어프라이기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한테 설명하듯이 쉽게 설명하는, 이것도 굳이 설명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해준 쪽이 이기고, 왜 이기냐? 거길 더 친절하다고 생각하거나 거기가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나 쉽게 얘기한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어. 나 오그라들 것 같아. 닭살 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까지 해야 돼요. 고객님,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업하지 마세요. 온라인 쇼핑몰 하시면 안 돼요. 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수다쟁이들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그리고 고객들이 반드시 처음이다, 아무런 거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다 보이시거나, 혹은 내가 아까 전에 판을 보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업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내가 상세 플러스 바이로 한다거나, 혹은 내가 쇼핑몰을 꽝 떨어뜨린다 이 시장에, 그러면은 내가 마치 여기에 원조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일이 아닙니다. 왜? 온라인은 보이는 게 다니까. 자, 온라인의 현실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현실, 그 다음은 바로 방문자 수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시죠? 이제 쇼핑몰 하시다 보면 지금 한 1,000만원 벌고 있고 구매 전환율 한 5% 정도 해. 방문자만 한 2배로 늘리면 내가 2,000만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마케터들과 수많은 대표님들 오늘도 상위 노출이라든가 유입수를 늘리는데 아주 목을 맵니다. 근데 늘릴 수가 없어요. 왜? 난 검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까? 검색한 숫자대로만 나오잖아요. 물론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장판 뭐 이런 애들은 12월 달에 트랙이 쫙 올라가가지고 뭐 1년 내내 죽을 쓴다든가. 자, 근데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왜? 난 검색해야만 나오는 틈새이자 낚시니까. 온라인은 낚시예요. 즉, 물고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넓이에 물에 있는 물고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호수를 개간하거나 바다를 나가서 트지 않는 이상, 낚시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근데 낚시터를 바꿀 거면 온라인 쇼핑몰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정도쯤 되면은 나는 전지전능 TV 매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연예인이니까. 아시겠죠? 방문자 수는 항상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도 올라가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 방문자 수가 느는 유일한 방법은 고객이 재구매를 시키거나, 고객들이 저 제품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다고 해서 주변 사람한테 추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는 한정돼 있어요. 방문자 수를 늘리라는 마케팅에 올인하지 마세요. 많이 그러십니다, 사실. 페이스북 하면 늘까?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해볼까? 유튜브 해볼까? 상위 노출해볼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 무의미합니다. 예, 굉장히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돈을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왜? 그 무한정인 공간에 딱 나와가지고 야 여러분 나 이런 거 에어프라이기 나왔다 막 이런 순간 CBCF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문자 수는 제한이 있다는 하에 거기에서 구매율을 높이든가 재구매를 당기든가 객단가를 올리든가 하는 게 사실 매출에 훨씬 직결탄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개선이나 쇼핑몰 구축 같은 게 매출의 직결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영문 네이밍은 최악이다. 자, 우리가 네이밍 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물론 66걸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네이밍입니다. 이미 타겟팅이 잘 돼 있고 영문이지만 한글로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건 좋아요. 모두가 다 아는 영문 같은 건 좋은데 뭐 되게 어려운 얘기 있죠. DA 인터내셔널 이런 건 최악입니다. 그런 네이밍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회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걸 절대 잊지만 검색해서 날 볼 건데 이름이 AD 이런 거예요. 어떻게 검색해야 돼 이런 거? 익숙한 66걸즈는 머리 딱 꽂히잖아. 가나수영복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쉬워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나한테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고객들한테 그 단 한 번에 원샷, 원 어퍼튜니티, 예, 에미넴이 열심히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단 한 번의 기회에 나를 기억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브랜드도 어때요? 이름 굉장히 쉽죠. 미친 바지, 마약 베개,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름 자체가 쉬워야 됩니다. 물론 영문으로 쓰면 느낌이 좋죠. 다만 영문을 쓸 때도 영문으로만 적혀 있으면 안 되고 66걸즈처럼 한글을 병행하거나 한글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 네이밍에서 망한 꼴 많이 봤어요. 자, 다섯 번째. 이건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한계 매출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은 검색된 대상으로 해서 파는 전형적인 낚시 플랫폼이기 때문에 검색한 사람의 숫자가 즉 시장의 크기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연예인을 쓰거나 혹은 쇼핑몰을 멋지게 구축하거나 바이어를 몇만 개씩 해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 한계에 도달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세요. 안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다른 아이템을 하거나 다른 쇼핑몰을 열거나 다른 스토어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쇼핑몰들을 한 20개 거느리고 10개씩 거느려서 종합 매출 올라가는 게 쇼핑몰의 성장 전략이지 이 한계 매출을 타파하고자 이 쇼핑몰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류 팔다가 화장품 넣고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해. 화장품 넣다가 호박즙 넣고 어디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매출이 늘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는 상품을 취직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요. 전혀 분야가 다른 클레임들 때문에 내가 원래 잘 파던 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 전문 쇼핑몰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공기청정기를 판다던가 무선 청소기를 판다던가 그런 예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에어프라이기 전문이 아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계 매출이란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시되 이럴 때 타파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계속 쏟아붓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제품을 추가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흐려뜨린다던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현실에 대해서 이 5가지만 알아도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줄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현실이에요. 당신은 아무도 모르고 다 처음 대 처음 싸움이고 그 다음에 방문자 수는 늘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문 네이밍 하면 안 되거나 병행을 쉬운 네이밍으로 하셔야 되고 한계 매출 있다. 이 5개만 알아도요 내가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요 디딤발은 밟으면 이제 함정에 빠져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마치 옆에 사람들이 막 부추겨줘요. 성공하셨네, 멋진 사업가다, 이런 거에 막 북돋아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 해볼까? 하지 마세요. 하면 돈 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자동차를 사세요. 마음에 드는 취미생활을 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